인간이 개발한 핵무기로 인해 지구는 병들었고 핵 폐기물의 방출과 핵무기에 대한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수면이 올라 일본은 3분의 2가 물에 차 올랐고 일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대다수가 국외로 떠난 지금은 2052년. 사이버 가수 아담 같지만 우리의 주인공 카즈토. 괜찮아? 야, 괜찮냐니까. 이야. 뭐야? 진짜 왕지수야, 메롱. 한편 이곳은 한국의 그린 프론티어 기지. 일본은 한심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 하나는 알아줘야 돼.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몰라. 필성! 일본에는 제이서스라는 조직이 있었고 카즈토는 이 제이서스에 들어가 파일럿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해 교육 중이었습니다. 제이서스는 국제사회 몰래 우주에 핵 폐기물을 버리고 있었는데요. 그린 프론티어 함선은 제이서스에게 국제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항해를 중단하고 그린 프론티어의 지시에 따라주기 바란다. 이 지역에서 핵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린 프론티어의 경고를 위반할 경우 발포하겠다. 런입니다. 그럼이야. 살려줘. 여기서 런딤을 타고 활약하는 강두타 대령. 그는 그린 프론티어의 1티어 조종사입니다. 아까 길에서 만났던 칸나와 훈련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카즈토. 여기서 요즘 핫한 AI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군들이 가지고 있는 6번째 감각, 우리는 그것을 AI라고 한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단순한 이해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뛰어난 초감각이 승리를 부른다. 초감각. 그렇죠. 여러분, 뉴 타입 설정입니다. 제이서스는 초감각을 훈련해 훌륭한 파일럿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린 프론티어는 일본의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즈토는 뛰어난 파일럿이었습니다. 오랜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실전에 투입. 바로 강두타와 붙습니다. 빠르군. 초감각으로. 내 초감각이 흐트러졌어. 시야에서 사라졌어. 녀석의 초감각이 날 앞서고 있어. 런딤 왼팔 파손. 강우타 대령님, 뇌파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귀환하십시오. 알았다. 즉시 귀환하겠다. 세계관 거의 최강자인 강두타를 어떻게 이긴 건지 모르겠지만 카즈토는 제이서스의 중요한 인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제이서스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누나. 제이서스는 일본 정부와는 관련 없는 비밀 군사단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취재도 응할 수가 없어. 핵 폐기물을 몰래 갖다 버리고 돈을 벌어들이다니. 지금은 제이서스에서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죠? 그린 프론티어 측의 로봇인 런딤의 주요 부품도 이미 손에 넣지 않았나요? 런딤? 오히라 소령은 신사답게 적당히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괴한 2명이 등장해 기자를 인질로 잡고 이포를 없애러 왔다고 하는데요. 제이서스의 적이 그린 프론티어 뿐이겠나? 목적이 뭔가? 이 포드 완성되는 걸 꼭 막고 말 거다. 너희들이 세계를 장악하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지. 그게 가능할까? 놓치지 마라. 오해하지 마시오. 제이서스님, 오직 조국을 위해서 일할 뿐이오. 자, 그럼 타시죠. 일본 내에서도 제이서스를 반대하는 인원들은 이처럼 많았고 제이서스는 일본 정부와 상관없이 이포라는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카즈토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기에
현재 제이서스에서 정비사로 일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이서스의 파일럿으로 성장한 카즈토가 아버지는 늘 대견했죠. 한편 그린 프론티어에서는 제이서스의 E4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E4는 한 개 도시 정도는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였습니다. 이에 그린 프론티어는 조만간 주력 부대를 보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겠소.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야. 알겠습니다, 장군님. 해서 그린 프론티어는 제이서스의 무력을 행사해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위에 이때 제이서스의 대령 마유주미는 E4 발사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우리 부대가 아직 E4를 발사 출력까지 높인다. 네? 본부에 연결해. 사정거리 중앙에 아군 로봇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 제3소대 소속 카즈토 조종사입니다. 가즈토가? 런딤을 붙잡아두고 있잖아. 설마 카즈토를 미끼로 쓰는 거야. 헐, E4는 발사됐고 많은 그린 프론티어의 로봇이 화마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전투원 카즈토 역시 이곳에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카즈토 피해! 피하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이서스가 E4 테스트를 전부 마쳤고 실전 투입에 발사한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이서스의 파일럿 동료들은 카즈토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카즈토는 그린 프론티어에 입원해 있습니다. 나는 강두타 대령이다. 그린 프론티어에서 런딤을 조정하고 있어. 유미라 소이야. 스케일티어 로봇 조정사지. 여기서 유미라 소이에게 제이서스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는데, 제이서스는 E4를 개발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제이서스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이야? 우리 제이서스가 E4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다니 오히려 반대 아니야? 강두타는 앞으로 그린 프론티어를 위해 싸워줄 파일럿으로 활동해달라며 울트라 런딤을 선물로 주지만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상태. 아직 정신을 다 차리지도 않은 상황. 제이서스는 그린 프론티어 기지를 공격합니다.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린 프론티어 편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카즈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카즈토. 강두타는 여러 가스라이팅을 통해 카즈토를 설득하고, 카즈토는 그린 프론티어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초감각을 사용해보겠다고 합니다. 내 초감각을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쓸 거야. 이제부터 제이서스는 모두 잊어버릴 거야. 앞으로 그린 프론티어를 위해서만 일할 거야. 한편 제이서스는 E4 셔틀을 만들어 우주로 발사, 우주에서 E4를 발사해 서울을 초토화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마유주미는 칸나에게 신형 로봇을 부여하고 E4 셔틀을 엄호할 임무를 부여하죠. 친구 카즈토를 잃게 한 그린 프론티어를 점점 더 증오하게 되는 칸나. 제이서스는 마침내 우주로 쏘아올린 E4 셔틀을 완성합니다. 이 소식은 금방 그린 프론티어에게도 전달되고 강두타를 필두로 E4 셔틀을 저지할 작전을 전개. 제이서스는 이 셔틀을 통해 세계 정복 야역을 꿈꾸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정부에게 항의를 했어. E4 셔틀 발사에 대해 유엔에서조차 정식으로 경고가 들어왔어. 이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텐데 그까지 유엔이 무서워서 이러십니까? 아니 나란 망신을 시켜놓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세계를 적으로 만들고 이제는 정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 나약한 인간 같으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나라가 힘을 잃는 거야. 마음대로 짓거리는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희 제이서스를 배치할 것이다. 전투는 이어지고 카즈토와 그린 프론티어 대원들은 셔틀을 막기 위해 전투. 카즈토! 어떻게? 카즈토 맞지? 카즈토! 카즈토의 활약에도 결국 E4 셔틀은 우주로 발사되고 말죠. 그린 프론티어도 우주선을 발사해 E4 셔틀을 맹추격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고립될 것 같자
제이서스를 강제로 해체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유주미는 킬러를 고용. 이제 폭주하는 제이서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린 프론티어 뿐이었죠. 칸나는 새로 받은 로봇을 이용해 전투에 돌입합니다. 뛰어난 성능과 칸나의 초감각에 다들 당황하는데요. 이포는 서울을 향해 에너지를 충전. 출력 상승. 서둘러.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마음이 급해진 카지토는 칸나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칸나, 우리 셔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돌아가. 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들여보내주지 않는 칸나. 카즈토는 빠르게 칸나를 제껴 셔틀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즈토와 유미라 소이가 진입해 이포 가동을 멈추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칸나. 움직이지 마. 어떻게 네가 우리 친구들과 적이 될 수 있어? 칸나, 내가 얼마나 널 걱정했는 줄 알아? 칸나, 이포가 곧 발사돼. 막아야 해. 제이서스는 그동안 모두를 속여왔어. 제이서스는 전쟁을 일으켰어. 사람들 죽여왔다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나를 믿어줘. 같이 가자. 풍든 주둥아리 술에 당한 칸나는 카즈토를 도와 이포를 저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전이 완료된 이포 발사되는데요. 그 순간 이포 발사 10초 전. 강두타의 활약으로 핵은 서울을 피해 서해상으로 떨어집니다. 마유주미는 다시 한 번 더 서울을 향해 이포를 발사하려 하는데요. 기다려. 아니, 왜 이래? 이 방법밖에 없어. 이제부턴 혼자 가서 이포가 폭발하도록 하겠어. 이포가 폭발하면 모두가 위험해져. 너희들은 빨리 탈출해. 한 번의 거절도 없이 탈출하는 카즈토와 칸나. 근데 여기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BGM이 흘러나오는데 나의 꿈속에 푸른 하늘이 있어. Don't stop me now, go away. 이 세상 끝까지. 망가진 런딤을 대신해 칸나의 로봇을 타고 도망치는 주인공들. 유미라 소이는 이포 셔틀을 폭발시키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제이서스에 대항한 전쟁은 그린 프론티어의 승리로 돌아가고 세계의 평화를 지킨 주인공들. 이렇게 미래전사 런딤은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합작해 만들어진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 미래전사 런딤은 2001년 M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비운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나름 인기를 끌어 한국에서보다 인지도가 높은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받는데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필두로 적인 줄 알았던 그린 프론티어가 사실은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주인공이 있었던 제이서스는 사실 악의 축이었다는 반전 스토리가 크게 어필되었다고 평가된다고 쓰여 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총 13화 분량의 애니메이션으로 추후에 이 TV판 분량을 재편집해 극장판으로도 개봉했었는데요. 네, 개봉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인기가 나름 있었다 보니 플레이스테이션 2, 드림캐스트, 원더스완용 게임이 개발되기도 했었고 지금도 매니아층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그 시절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높게 평가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네요. 이 런딤,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시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